네, 이번 시간에는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비수열의 합은 공비가 1인 경우와 1이 아닌 경우로 나누어서 구하게 되는데, 먼저 공비가 1인 경우에 합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비가 1이라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값들이 모두 a로서 일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녀석들을 싹 더한다는 얘기는 똑같은 값 a를 총 n개를 더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sn의 의미는 a1부터 an까지 총 n개의 항의 값을 더한 값이죠. 그래서 a가 n개 더해지니까 na 이와 같이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의 값이 3이고 두 번째 항의 값도 3이고 세 번째도 3이고 맨 마지막도 3이라면, 자, 이런 수열은 공비가 1인 등비 수열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자, 이런 경우 3이라고 하는 이 일정한 값이 모두 n개가 있기 때문에 바로 sn은 3n이다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그렇다면 공비 r이 1이 아닌 경우에는 등비 수열의 합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1은 A, 그 다음에 A2는 AR, 그 다음에 A3은 AR 제곱, 그 다음에 n번째 항은 AR의 n-1승 이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SN을 우리가 수식으로 쭉 나타내 보면 A부터 AN-1승까지 이렇게 더한 값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것이 바로 SN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뒤에 AR의 n승을 하나 더하고 그 다음에 AR의 n승을 바로 빼내면 식의 형태는 살짝 바뀌었지만 값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자, 이 밑줄 친 부분을 공비 R로 묶어서 다시 나타내면 R 곱하기 그 다음에 AR 그 다음에 AR의 n-1승까지 이렇게 묶여지게 되겠죠. 그런데 A부터 ARN-1승까지가 결국은 SN이기 때문에 바로 이 밑줄 친 초록색으로 밑줄을 친 부분은 바로 R 곱하기 SN이라고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 좌변의 SN 쪽으로 R 곱하기 SN을 넘겨서 SN으로 묶게 되면은 SN 그 다음에 마이너스 RSN 이와 같이 쓸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남아 있는 것이 A와 맨 끝에 부분 마이너스 AR의 N승이 남게 되니까 다시 A로 묶어주면 A1 마이너스 R의 N승 이와 같이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SN이라고 하는 것은 양변을 1 빼기 R로 나누어 주게 되면 1 마이너스 R 분의 A 1-R의 n승 이와 같이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R 빼기 1분의 바로 R의 n승 마이너스 1 이와 같이 써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혹시 이 부분을 또 이해를 잘 못하는 학생이 있을까봐 예를 들면 3 빼기 2 그 다음에 밑에를 뭘로 할까요? 4 빼기 1로 할까요? 자, 이 값이나 반대로 부호를 바꿔서 2-3 그 다음에 나누기 1 빼기 4 이와 같이 쓰나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자, 그런데 이것이 서로 다른 공식은 아니죠. 똑같은 공식인데 어떨 때 이와 같이 쓰고 또 어떨 때 이와 같이 쓸 것이냐, 그거의 기준은 바로 이겁니다. 공비 R이 1보다 작으면은 이 왼쪽에 있는 걸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게 좀 편하고, 그 다음에 공비 R이 1보다 클 경우에는 이 오른쪽에서 이 오른쪽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비가 만약에 이쪽이 1보다 크다면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해보죠. 그럼 여기가 이제 음수가 나오겠죠. 이 부분도 음수가 나오고, 근데 어차피 음수분의 음수는 양수분의 양수로 고칠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 편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등비수열의 합에 관한 성질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1, 2, 4, 8, 16, 32, 그 다음에 64, 128, 256이라는 등비수열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따로따로 묶어줍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두 개를 더한 합을 쓰면 3이 되고,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한 것을 쓰면 12가 되고, 이 두 개를 더한 것은 48, 이 두 개를 더한 것은 192가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두 개씩 더한 합들마저도 여전히 등비 수열을 이루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공비가 4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 두 개씩 더해준 값들도 등비 수열을 이루게 되느냐? 자, 이거에 대한 원리를 한번 이해를 해 보도록 하죠. 우선 이 4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첫 번째 묶여져 있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두 번째에 이렇게 묶음으로 묶여져 있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4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1로부터 한 칸, 두 칸 떨어져 있으니까 바로 2배, 2배에서 총 4배가 되겠죠. 마찬가지 8도 2의 4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4하고 8을 더한 이 값 전체가 1과 2를 더한 값 전체의 몇 배가 되겠어요? 네, 4배가 될 수밖에 없죠. 얘도 마찬가지죠. 16이라고 하는 것은 4로부터 한 칸, 두 칸 떨어져 있으니까 2배, 2배에서 4배. 32도 8의 4배가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더한 것은 이 두 개를 더한 값의 4배가 된다는 사실을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꼭 두 개씩을 이렇게 묶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죠. 몇 개씩 묶는다고 하더라도 그 묶어주는 개수가 같기만 하다면 언제나 걔네들은 등비수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세 개를 더하게 되면 얼마가 되나요? 네, 7이 되죠. 자, 그 다음 이 세 개를 더하게 되면 56이 됩니다. 이 이유는 왜 그래요? 자, 여기 8이라고 하는 것이 몇 배? 8배. 16은 2의 8배, 32도 바로 4의 8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더한 것이 바로 요 세 개를 더한 게 몇 배다? 네, 8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 세 개를 더한 것은 바로 요 56의 몇 배다? 네, 8배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값이 바로 448이 된다, 이런 얘기죠. 맞죠? 자, 이렇게 해서 등비수열의 합에 관한 간단한 성질, 그렇지만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등비수열의 합과 일반항에 관한 그 관계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우선 등비수열 AN이 A 곱하기 R의 n-1승 이와 같이 이제 쓰여져 있을 때 합을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물론 공비 R이 1이 아닌 경우를 생각하는 겁니다. 네, 등비수열의 합은 첫 번째 항과 그 다음에 공비와 더해지는 항의 개수, 이 세 가지 요소를 이용해서 언제나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SN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합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첫 번째 항을 쓰고 그 다음에 공비 R, 그 다음에 더해지는 항의 개수를 위에다 쓰고 빼기 1, 그 다음에 밑에 분모에는 이 n을 떼버린 R-1 이거를 써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로 이 SN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R 빼기 1분의 A R의 n승으로 일단 이렇게 나누어서 분리해서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R-1분의 마이너스 A 이와 같이 또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결과론적으로 등비수열의 합은 바로 요 앞에 있는 값하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요 값이 어때요? 네, 같죠. 그 다음에 요 앞에가 이제 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바로 요 앞에 있는 수와 뒤에 있는 수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수열의 합이 바로 R의 n승을 포함하면서 R의 n승의 개수와 상수항의 합이 바로 이렇게 0이 된다면 이 수열은 등비수열이면서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바로 일반항을 구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등비수열의 합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형태 P 곱하기 공비의 n승 마이너스 P 이와 같은 형태로 쓰여질 것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바탕으로 바로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떻게 구하느냐? 우선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 R을 파악해서 그 녀석의 n-1승 이렇게 써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R하고 여기에 있는 R이 똑같기 때문에 바로 요 부분의 R을 그대로 여기다 써주고, 이번에는 이제 초항만 첫 번째 항만 구하면 끝나는 건데, 이 첫 번째 항은
바로 S1하고 같죠. S1하고 같기 때문에 바로 여기 n에다 1을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이 a의 값을 바로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또는 이렇게 해도 되겠죠? 여기 보면은 요 부분이 아래 n승의 개수, 이 부분이 지금 여기 p라고 났는데 이 부분에다가 r 빼기 1을 곱하면, 즉 옆에 있는 r에서 1을 뺀 값을 이 부분에다 곱해버리면 r 빼기 1이 약분이 되면서 바로 a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한번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어떤 수열 SN이 4 곱하기 2의 n-1승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수의 거듭제곱 꼴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수열은 등비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공비의 n승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약간 변형을 합니다. 자, 4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2이기 때문에 2 하나 쓰고 나머지 2는 얘한테 곱해버리니까 2 곱하기 2의 n승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2의 n승을 기준으로 좌우의 합이 0이기 때문에 바로 이 수열은 이제 당연히 등비수열이면서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하는 등비수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AN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공비가 2니까 초항 곱하기 2의 n-1승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항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S1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1을 넣어서 계산하면 바로 4 빼기 2에서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는 두 번째 방법으로 이 부분이 바로 r 빼기 1분의 a라는 값이기 때문에 초항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값에다가 r 빼기 1을 곱하면 된다. 근데 여기 r이 2니까 2에서 1을 빼면 1이 되겠죠. 그래서 1에다가 2를 곱한 거 그대로 2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와 비교해서 SN이 4 곱하기 2의 n-1승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다고 합시다. 자,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여기 상수항이 약간 다르죠. 자, 똑같이 변형을 하는 것이죠. 여기를 2의 n승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을 2 곱하기 2로 분리해서 쓰면 2 곱하기 2의 n승 그 다음에 더하기 3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 2의 n승 앞에 이 개수하고 뒤에 상수항의 합이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지는 않아요. 이 수열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자, 첫 번째 항은 언제나 S1하고 같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은 여기다 1 넣어서 계산한 값 7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부터는 등비수열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 이 두 번째 항은 아까 우리가 했던 방식으로 그대로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부분을 이렇게 변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이제 3이 아니라 여기가 마이너스 2라면 3이 아니라 마이너스 2라면 바로 요 녀석은 첫 번째부터 등비수열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녀석을 그대로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우선 공비는 2가 돼야 되니까 첫 번째 항 곱하기 2의 n-1승, 일반 항은 무조건 이렇게 쓰여질 수밖에 없고, 이 상태에서 n에다가 1을 넣어주게 되면 이걸 계산한 부분이 2가 되죠. 그래서 그대로 여기 2라고 쓰는 겁니다. 대신 이 녀석은 n이 2부터 성립하는 그런 일반적인 항이 된다 라고 해서 뒤에다가 n은 2 이상이다 라고 단서를 달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등비수열의 합은 첫 번째 항은 7이지만 두 번째 항부터는 공비가 2인 등비수열로 진행하는 그러한 항들을 n번째까지 더해서 썼더니 이렇게 되었다 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A1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지금 7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A2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A2가 아직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 녀석에 의하면 S2는 바로 A1 더하기 A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 2를 넣어서 계산해 볼게요. 2를 넣어서 계산하면은 여기가 4, 2, 8 더하기 3 하니까 얼마가 되나요? 네, 여기가 11이 되죠. 근데 아까 A1이 7이라고 여기 되어 있으니까 A1의 값은 바로 얼마가 돼요? 네, 여기는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항부터는 이와 같은 규칙으로 얻어진 값이기 때문에 여기 n에다가 2를 넣어서 이 값이 4가 되는지 확인도 해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다 2를 넣어서 계산하면 바로 2 곱하기 2의 1승 4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등비수열입니다. 지금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을 배우기 때문에 자,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두 번째 항의 값이 6,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의 값이 48일 때 S7 첫 번째 항부터 일곱 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당연히 SN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비, 그 다음에 더해지는 항의 개수까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우선 공비를 먼저 알아내야겠죠. A5는 A2로부터 지금 총 3칸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48이라고 하는 것은 6에다가 공비 R을 총 3번 곱한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8을 6으로 나누게 되면 8이 되죠. 이 8이 바로 공비 R을 3번 곱한 값이기 때문에 공비 R은 얼마다? 2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항이 2니까 첫 번째 항은 당연히 3이어야겠죠. 3, 2,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S7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부터 일곱 번째 항까지의 합이니까 우선 첫 번째 항을 먼저 쓴다. 3을 쓰고 괄호 열고 그 다음에 공비 쓰고 더해지는 항의 개수가 총 7개 7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괄호 닫고 나누기 2의 7승 빼기 1에서 7만 떼버리면 그대로 2 빼기 1 2 마이너스 1을 밑에다 써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의 7승이 128이니까 128에서 1을 빼면 127 거기에다가 3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81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죠. 32 더하기 16 더하기 8 더하기 4 딱 봐도 등비 수열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공비는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등비 수열의 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항의 값도 알았고 공비도 알았으니까 이제 더해지는 항이 모두 몇 개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항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이 32,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n-1승 이게 바로 일반항이 되겠죠. 그런데 32는 2의 5승이니까 바로 이 부분을 정리하면 2분의 1에 n-6승 이와 같이 됩니다. 그런데 16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n이 얼마이길래 16분의 1이 되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2분의 1에 4승이 바로 16분의 1이죠. 2분의 1에 4승은 바로 2분의 1에 n-6승과 같다라고 놓고 이 방정식을 풀게 되면 바로 n이 1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6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10번째 항이 된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항은 32, 공비는 2분의 1, 더해지는 항의 개수는 모두 10개. 그래서 S10은 첫 번째 항 32,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자, 이번에는 공비 R이 2분의 1이어서 1보다 작기 때문에 뒤쪽에다 쓰는 겁니다. R의 n승 빼기 1이 아니라 1 빼기 R의 n승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1-2분의 1의 10승 나누기 10 떼버리고 1 빼기 2분의 1. 자, 이 밑에가 2분의 1이니까 분자로 올려버리면 역수로 올라가니까 6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 빼기 2024분의 1 이 부분은 따로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답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3, 9, 27, 81 첫 번째 항이 3이고 공비도 3인 이러한 등비 수열에 대해서 K번째까지 K번째 항까지의 합이 1092일 때 이 K는 과연 얼마이겠느냐. 즉 첫 번째 항 3부터 몇 번째 즉 K번째 항까지의 합이 1092가 되었다. 이때 K는 무엇이냐 이런 문제죠. 자, 우선 첫 번째 항 A1은 3이고 공비 R은 역시 3입니다. 그러면 SK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부터 K번째 항까지 더한 거니까 항의 개수는 당연히 K개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항 쓰고 괄호 열고 공비 3 쓰고 더해지는 항의 개수 K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쓰고 K 떼버리고 3 빼기 1 밑에다 쓰면 2가 되겠죠. 이것이 얼마다? 네, 1092가 된다. 1092를 3으로 나눕니다. 양변을 3으로 이렇게 나눈 거죠. 그러면 여기가 364가 되겠네요. 364에다 바로 2를 곱한 것이 3의 K승 마이너스 1 이와 같이 되죠. 근데 이것이 이제 728이니까 마이너스 1을 넘겨주면 729고 바로 3의 6승이 729니까 K의 값은 얼마다? 네, 6이 된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S3은 10이고 S6은 100일 때 S9의 값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쭉 적어 볼까요? A1, A2, A3 그 다음에 4, 5, 6 그 다음에 7, 8, 9 총 9개의 항을 모두 썼습니다.
자, 여기 S3의 의미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더한 합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더했더니 얼마다? 10이다. 그 다음에 S6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더한 것이 100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요만큼이 100이고 요만큼이 10이니까 그 다음 세 개를 더한 것은 바로 90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그 수열의 합에 관한 이 등비 수열의 합에 관한 성질을 앞에서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이렇게 세 개씩 끊어서 이 세 개씩 더한 값들도, 이 세 개를 더한 합들도 바로 뭐가 된다? 여전히 등비 수열이 된다. 왜냐하면 A4는 A1으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떨어져 있으니까 바로 A4는 A1의 아래 3승배, A5도 A2의 아래 3승배, A6도 A3의 아래 3승배가 돼서 이 세 개를 더한 값이 바로 요 세 개를 더한 값의 아래 3승배가 된다 라고 해서 등비수열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등비수열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에서 세 개의 묶음이 바로 앞에 부분 세 개 묶음의 9배니까 그 다음 세 개를 묶어준 이 녀석들의 합도 바로 그 이전 세 개의 녀석, 세 개를 더한 것들의 합의 몇 배다? 9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9배, 9배 하면 이 세 개가 바로 810이니까 S9는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모두 더한 거잖아요. 우선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더한 것이 이미 100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세 개를 더 더한 것이 810이니까 이 두 개를 더하면 910이란 걸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다섯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SN이 3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당연히 이 SN은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1이라고 하는 것은 A1 더하기 A3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A1이라고 하는 것은 S1하고 같죠. 그래서 여기다 1을 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3의 2승 빼기 3에서 바로 9 빼기 3이니까 6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A3이라고 하는 것은 S3에서 S2를 뺀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S3이라고 하는 것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요만큼을 뺀 것이, 요만큼에서 요만큼을 뺀 것이 S3가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요 세 개를 더한 것은 S3,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더한 것은 S2니까 S3에서 S2를 빼면 A3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S3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3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3에 4승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이. 그 다음에 S2라고 하는 것은 바로 3에 3승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3의 4승 마이너스 3에서 3의 3승 마이너스 3을 빼는 건데,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3을 빼버리면 걔네들은 어차피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앞에 부분만 써준 겁니다. 그리고 3의 4승은 3 곱하기 3의 3승이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3의 3승은 3의 3승 곱하기 1이라고 쓸 수 있죠. 자, 3의 3승이 이쪽에는 3개가 있고 3의 3승이 뒤쪽에는 1개가 있는데, 3개에서 1개를 빼면 3의 3승이 몇 개 남는다? 2개가 남는다. 그래서 27 곱하기 2니까 답은 54. 그래서 A1은 6, 그 다음에 A3을 계산한 것이 54니까 두 개를 더해주면 60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바로 일반항을 구해서 A1, A2를 따로따로 구한 후에 바로 더해줘도 된다, 이런 풀이가 되는 건데,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선 이 SN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변형을 해줘야겠죠. SN을 다음과 같이 변형을 합니다. 반드시 여기가 n 플러스 1승도 아니고 n 마이너스 1승도 아니고 n승으로 만들어야 돼요. n승. 그러면은 얘는 3 곱하기 3의 n승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자, 3의 n승의 개수와 상수항이 합했을 때 얼마가 된다면, 0이 된다면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공비는 어차피 3이니까 일반항 A에는 첫 번째 항 A에 곱하기 3의 n-1승을 하면 된다. 근데 첫 번째 항 A는 여기다가 1을 넣어주면 그 값이 계산이 되어져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1을 넣어서 계산하면 9 빼기 3이니까 이 앞에다가 A 대신에 6이라고 써주면 되는 겁니다. 또는 이렇게 구해도 된다고 했었죠. 바로 요 3에다가 요 3에서 2를 뺀, 공비 R에서 2를 뺀 값을 바로 곱해줘도 된다. 그러면 3이 6, 이와 같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항이 구해졌으니까 A1은 어차피 6인 것이고,
다음에 A3은 여기다 3을 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3을 넣어서 계산하면 3의 제곱이니까 3, 3은 9, 그 다음에 6, 9, 54. 그래서 6 더하기 54 하면 똑같이 60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여섯 번째 문제. SN이 2의 n-1승 플러스 k일 때 AN이 일반항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기 위한 k의 값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바로 변형을 들어가죠. 2의 n-1승이 아니라 2의 n승으로 변형을 해야 되니까 2의 n승으로 써주고 앞에다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똑같죠. 그 다음에 더하기 k. 그런데 이 등비수열이 첫 번째부터 등비수열로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2의 n승 좌우의 이 값들의 합이 0이면 바로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것이 0이 되기 위해서는 k는 얼마? 네, 마이너스 2분의 1. 네, 마지막 일곱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SN이 마이너스 4분의 1의 n승 더하기 1. 자, 뭐 당연히 이제 등비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녀석을 이제 변형을 해야겠죠. 변형을 할 필요가 없네요. 이 문제는 바로 4분의 1의 n승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4분의 1의 n승 좌우의 개수의 합이 얼마죠? 네, 0이 되죠. 마이너스 1과 2를 더하면 0이다. 그러니까 이 녀석도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러니까 바로 AN을 구하면 여기 첫 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S1하고 같기 때문에 1을 넣어서 계산하면 1 빼기 4분의 1에서 4분의 3. 이게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공비의 n-1승. 공비는 여기 4분의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대로 끌고 와서 이렇게 쓰면 이게 일반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요 AN, 바로 요거죠. 요 녀석이 300분의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려면 이 n의 최소값은 얼마로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이죠. 지금 뭐 이 부분을 이제 좀 처리하기 위해서 양변을 3으로 나눠줍니다. 즉 3을 이쪽으로 곱해버리는 것이죠. 그럼 얘가 이쪽으로 곱해져서 900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4분의 1하고 4분의 1에 n-1승을 곱하게 되면 4분의 1이 총 n번 곱해지니까 이와 같이 쓸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뭐 결국 이 얘기는 4의 n승의 값이 900보다 어때야 된다? 더 커야 된다. 4의 n승은 2의 2n승으로 좀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쓰게 되면 2의 2n승이 900보다 커야 된다. 근데 2의 거듭제곱 중에서 이 지수가 바로 10이 되어야만 1024가 돼서 900을 넘어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2n이 10 이상이면 된다. 따라서 n은 5 이상이면 되니까 최소값 n은 얼마가 되죠? 네, 바로 5가 되는 것이죠.